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전력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여러 공기업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공기업에 재직을 하다가 사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NCS를 정말 못했는데 많은 시행착오 끝에 여러 공기업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 풀이할 때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풀이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선택지만 먼저 보는 것만으로는 실력 향상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풀이법, 공부법이 필요하고 이번 영상에서 핵심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어떤 부분이 시간 낭비가 가장 심한지 알고 있으신가요? 선택지 갔다가 본문 갔다가 선택지 갔다가 본문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선택지에서 물어본 내용을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봤는지도 기억을 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안 보이니까 당황해서 다시 훑어보고 이게 반복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본문에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비교를 해서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선택지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암기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선택지의 내용이 나오면 바로 비교해서 풀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것은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방법입니다. 선택지를 먼저 읽어서 본문의 내용을 대략 파악하고 본문과 비교해서 정답률을 높여보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론상으로는 선택지랑 본문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만 하면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이유와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입니다. 토익을 공부해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개념인데 패러프레이징이란 쉽게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토익 LC에서 듣기 파일에서는 디스트리뷰트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핸드아웃으로 표현하는 게 예시입니다.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르죠. 듣기 파일에서 디스트리뷰트가 들렸다고 해서 선택지에서 디스트리뷰트만 찾는 사람은 풀 수 없는데 이런 식의 개념이 의사소통 능력에도 있습니다. 선택지의 문장, 표현이 그대로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하듯 선택지 그대로를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면 없어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정답은 5번.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언어의 사용은 명령을 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인데 이걸 본문에서 그대로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를 명령으로 표현하였고요. 자신을 화자로 바꿔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와 본문이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만 집중해서 명령, 화자의 태도, 이런 식으로 본문을 찾으면 풀 수 없거나 오래 걸리게 됩니다. 선택지 그대로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선택지 표현 그대로 본문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틀린 그림 찾듯 문제를 풀이하지 마시고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패러프레이징에서 확장된 개념인데 본문의 여러 문장이 한 개의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선택지와 본문 한 문장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향안에 입력된 사람은 해당 지역 유향소의 별감이나 좌수를 뽑는 데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인데 이것 또한 그대로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면 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향안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입록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문단에서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유향소의 장인 좌수 혹은 별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에 대한 이해를 넘어 문단, 글 전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장, 문단을 넘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읽는 연습이나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시나요? 틀린 문제를 오려서 붙여넣는 방법 혹시 이렇게 하시나요?
수리 능력의 경우에는 어떤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의사소통 능력은 그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읽는 연습, 오답 노트 하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글은 이렇게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왜 문단으로 구분해서 나눌까요? 문단의 정의부터 알아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문단이란 몇 개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의 중심 생각, 그리고 글의 부분입니다. 하나의 중심 생각, 즉 문단은 한 가지 생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 생각이 사과는 아삭한 게 맛있다면 사과는 아삭한 게 맛있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해요. 갑자기 학교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문단은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선택지를 보고 길을 잃었을 때 길잡이가 되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단이 모여 글이 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 정보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문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예로 들은 사과는 아삭한 게 맛있다는 중심 생각이고 사과가 아삭한 게 맛있는 이유는 뒷받침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글을 읽을 때 문단별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 오답 노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문단별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전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고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각 문단별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 선택지 먼저 보고 선택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해라. 두 번째,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세 번째,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을 수 있다. 네 번째, 글을 읽을 때 문단별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다입니다. 꾸준한 반복이 핵심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는 것은 인증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런 공부 과정들을 서로 인증하고 함께 동기부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든 말든 하루에 한 번, 딱 100번만 인증을 해보세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NCS는 본인의 약점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